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심리적 역전을 시작으로 무의식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러지가 생기고 질병으로 악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내가 불쾌하게 느끼는 감정과 연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보통 그 감정은 내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적이지 않은 케이스 중에서 우리의 의식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무의식에 각인된 트라우마가 육체의 질병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심리적 역전 상황은 무의식이랑 의식이랑 의견이 안 맞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 무의식이 살짝 삐졌다, 그 정도 차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봤던 환자분들 중에는 무의식에 각인된 트라우마가 심각해서 무의식이 의식을 죽이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의식적 차원의 치료로는 정말 답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해보고 싶지만 유튜브라는 채널에서 10분 동안 그렇게 깊게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쾌한 최원장이 무의식을 어떻게 만나고 무의식의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감을 느끼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신체 반응을 컨트롤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는 기능을 숨기고 있죠. 뇌는 정신과 생각,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무의식과 연결됩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무의식이 저기 어디 가라앉아 있다. 그러면 그게 뇌에 있겠지,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무의식의 실체를 알든지 말든지 본인에게 유리하게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무의식도 실체가 있다 말씀드렸었죠. 실체로 존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의식도 밥을 먹어요. 무의식도 옷을 갈아입고요. 무의식도 취향이 있고 표정이 있고 좋고 싫은 게 있는 실체라는 말입니다. 나는 나인데 내가 모르는 나라는 그런 존재와 실제로 만날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런 다만 하나의 무의식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런 나에게로 와서 내가 되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자, 가장 흥미로운 것을 말씀드릴게요. 무의식은 나의 의식보다 똑똑합니다. 무의식은 나인 동시에 나의 본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삶의 기억, 나의 마음과 감정, 나의 생각과 주관과 가치관, 나의 신념과 이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의식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답을 모르는데 나의 무의식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의식에게는 그냥 병원에 가서 서류를 떼오라고 하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는 여러분의 무의식에게 묻죠. 저는 이미 여러분의 무의식과 자주 만났었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많은 힌트를 얻었고 무의식과 의식을 중재해가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에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언제 내 무의식을 만나셨어요? 만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무의식을 만나본다 그런 말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티를 안 내서 그렇죠. 지난주에 우연히도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공이니까 어떻게 보면 무의식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학생들이었는데요. 문제는 교과서로 배웠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뿐 그 무의식의 존재를 가지고 뭘 해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자들이 이 정도라면 사태가 심각하구나. 그렇다면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은 오죽하겠냐 싶어서 실전편 영상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기 무의식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상대의 무의식과도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다른 존재들의 무의식과도 얼마든지 만나고 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영적인 파동을 송수신하는 게 그 안테나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의 뇌라는 거죠. 저는 육신의 뇌가 불쾌감을 느끼는 음식이나 물질을 찾아내는 방식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의 무의식이 불쾌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각종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어려우니 케이스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까탈스러운 학생이 있었어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합니다. 모든 일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만사를 다 자기 기분에 맞추라고 하면서 외부의 통제와 규율에 따르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집중력 장애가 심각한가 싶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에는 선택적으로 과도하게 집중하며 집착합니다. 남들에게 과한 칭찬을 바라고 훈계를 들으면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식탐, 편식, 폭식이 심합니다. 원하는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아예 단식 투쟁을 합니다. 자기의 삶에 만족과 감사함이 없으며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언제나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어디를 가든 소소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친구를 폭행하고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저 들킨 것이 문제일 뿐이죠. 지금까지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각종 음식과 물질의 알레르기는 많았습니다. 알레르기 치료를 하니 호전되기는 하지만 뭔가 모르게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식적 차원의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의식과 대화를 시도했었죠. 무의식과의 소통을 시작하기 전에 환자분의 무의식에게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핵심 정보를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환자의 무의식에게 질문을 하면 거의 99%는 동의를 해줍니다. 심리적 역전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의 무의식은 자기 육체와 화해하길 바라고 여러분이 고통에서 낫기를 바라더라고요. 어쨌든 이 친구의 무의식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물론 무의식과의 대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근육 반응 테스트를 씁니다. 여러분의 몸에 알러겐을 접촉하고 몸의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의식의 채널을 연결하고 몸의 근육 반응 신호를 통해서 답을 얻어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육 반응 신호는 yes, no 두 가지 패턴으로 답이 나오죠. 저는 여러분의 무의식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은 yes나 no 둘 중에 하나로 답을 해주는 거죠. 자, 아까 그 친구에게 뭐가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임신 초기 3개월 전 태아 시절의 일이라고 합니다. 관련 있는 인물은 아버지, 핵심적인 감정은 사랑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마가 임신했던 때에 아빠는 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임신 중절을 권했지만 엄마는 아이를 낳기 원했고, 그래서 아빠는 이 아이 때문에 원하지 않던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태어난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는 키웠고 겉으로는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학생은 자기의 탄생에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당연히 엄마 뱃속에 겨우 자리 잡았던 태아 때 일도 기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평생 반항하고 싶고 막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도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말이죠. 이 학생의 무의식에 각인된 트라우마가 육체의 증상을 조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자 난자가 수정란을 이뤄서 엄마의 자궁에 착상되었을 때부터 태반을 통해 어머니와 연결되고 피가 흐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뇌와 신경계가 형성된 순간부터 입력된 모든 감각과 정보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뇌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뿐 우리의 무의식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그 정보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판단과 행동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은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으로 가라앉아 있는데요.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는 무의식의 트라우마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의외로 이런 부분이 아주 뿌리 깊은 성격과 습관을 형성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환자가 알지 못했던 무의식의 사건들을 오픈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처음에는 이 영역을 건드리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를 진료에 접목해야겠다고 작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고 하는 게 어렵다기보다 마음을 먹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환자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당보듯 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 영역을 열지 않으니 어느 한계 이상으로 임상의 실력이 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의 무의식 세계를 오픈해서 진료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듯 성폭력, 강간, 아동학대, 폭행, 유괴, 방임, 폭언, 강압, 학폭 등등 각종 사건들이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 영역을 닫아버렸었는데 알러지 치료를 계속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상처받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두 명이 힘든 시간을 겪은 것이 아니더군요. 알러지가 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트라우마가 그냥 일상이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런 치료 영역을 오픈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저도 피하지 말고 부딪혀야 되겠다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초창기의 명쾌한 패밀리들과는 깊이 있게 대화를 하고 깊이 있게 진료를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원 환자가 많아지고 중증질환 환자분들이 늘어날수록 이런 진료를 기피하게 됩니다. 당장 큰일이 나게 생겼으니까요. 일단은 저승문 앞에서 유턴을 시키는 게 먼저고요. 증상이 호전돼야 저를 믿고 마음을 열든지 말든지 하죠. 게다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알러지 치료 원리도 이해가 잘 안 되셔서 아드님과 따님 손에 붙잡혀서 겨우 내원을 하셨는데 제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고요. 무의식의 문제를 터놓기 시작하면 80년 인생을 탈탈탈 털어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초진으로 오셨을 때 여러분의 질병의 핵심 아이템이 뭔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야 할지 무의식에게는 그런 것만 위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무의식이 질병에 대한 솔루션을 이야기해줬다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가는 하루 환자를 다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명쾌한 최원장의 개인 견해인 척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베드에 눕혀놓고 명쾌한 최원장이 조용히 눈을 감고 서 있다면 그것은 아마 여러분의 무의식과 대화하는 중이고 그렇게 나온 솔루션은 대부분 여러분 무의식의 조언이었다고 그렇게 이제서야 비밀을 밝혀봅니다. 한 분 한 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께 할애하고 더 깊이 진료할 방법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톡톡이나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성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